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뚱벌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주연님이 배 소장님 같은 옷이 몇 벌 있나 봐요. 크크. 네? 매일 뭐 비슷한 옷 입고 온다는 얘기 같아요. 어제도 그 옷 입고 왔나요? 같은 옷입니다. 맞는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럼 빨아 입고 나오긴 한 거예요? 그럼요. 냄새는 안 나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왕방울님께서 배 소장님 다리는 않게 하셨는지요? 네. 지금 일단 풀었습니다. 네. 좋겠어. 청취자들이 건강 걱정도 해주시고. 네. 예.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 완료? 네, 완료했습니다. 네. 네. 정 기자는 항상 정상 출근합니다. 자, 몸풀기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인사를 출연시킨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해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도 방송 많이 하는데. 저는 비판을 많이 받는 정치인이 저는 큰 정치인이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좋아야 된다? 그럼요.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는 의견에 대해서 반가워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걱정해 주시고 좋은 의견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많지만 그래도 뚱커벨 이거 좀 고쳐. 그럼 감사하죠. 좀 땡큐. 네. 왜냐하면 우리가 YS와 DJ를 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경제를 종식시키겠습니다. 비판 많이 받아서 우리가 경제를 좀 알았어요.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저 청취자 여러분들 배종찬 소장한테 항의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예. 큰 방송인이 되겠네요. 몸만 크지네.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뭐 이 평론가들이나 뭐 기자들이라고 해서 다 진실만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게 본인이 항의할 부분이 있으면 항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다만 그 당사자한테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뭐 그 출연자에 대한 뒷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어떤 거죠? 네, 검찰공화국 완성입니다. 드디어 법무부가 중간 간부급 검찰 인사에 이제 대규모 인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이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 지금 법무부가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고요. 그 일선 검찰청 차장 부장 검사들 683명 그리고 일반 검사 29명 등 이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뒤에 이제 소장님께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있었던 분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는데요. 특히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 2, 3부장 모두 이제 특수통 검사들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검사장 승진 코스로 불리는 곳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라든지 이 성남지청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발탁이 됐습니다. 네. 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특수통이라는 게 뭔지 다시 설명을 좀 해줄래요? 이 검찰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뭐 특수부도 있고 뭐 형사부도 있고 공안부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대체로 그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이제 형사부 검사들이 맡아서 또 이제 뭐 이제 공판은 이제 공판부 검사들이 맡는다거나 좀 이렇게 하는데 특수부가 이제 그 검찰에서는 요직 중에 요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부는 이제 주로 이제 재벌 수사라든지 경제, 금융, 뭐 이른바 이제 그 권력 수사 좀 이런 좀 굵직굵직한 수사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밖에서 순발력 좋았다고 좀 칭찬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저를요? 예. 네, 고맙습니다. 최고죠. 예. 근데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해봐서 압니다만 이 직장인들 사이에 이 인사 난다는 건 상당히 그 자기 직장을 옮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그럼요. 회사 내에서 하는 일이 바뀌는 거니까 누구는 노른자에 가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또 조직에 알력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건데. 배 수장 이번 인사 성격을 두고 친윤 완판이다. 또 사자성어 새로 나왔어요. 친윤 완판. 뭐죠? 친윤 완판이? 그러니까 친윤석열 인사들이 완전히 판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석열 사단으로 도배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또 자천됐습니다. 그러니까 물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속칭. 네. 또 하나는 검사들 중에서도 모든 검사가 아니라 뭐 공안, 특수 다 있겠지만 특수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걸어왔던 그 라인이 그대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서울중앙지검 그분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들까지 배치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새로운 용어가 친윤 네. 완판인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정상 기자, 네. 전 정권 사건이라든가 또 이재명 의원 사건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사들이 맡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성상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성윤 법무연구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재기수사 같은 예민한 사건들을 지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그 이재명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에는 그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그리고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공수사 2부장이 맡는데 이상현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가 나서고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에는 인수위에 참여했던 서현욱 검사가 맡게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이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부장은 정원두 서울 남부지검 검사가 임명됐는데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단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조직이 생각나는데 사단 그렇죠. 그러면 사단장이 계급이 뭔지 알아요? 투스타죠. 오, 잘하네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군대에서 병력 동원을 할 수 있는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또 조직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사단장이에요. 그렇죠. 한 사단의 병력이 제 기억으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2만 명 네.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군사 구데타들이 다 사단장들이 획책을 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의 주인공이었던 그 손준성 검사도 사실상 영전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든 정부에서 좀 논란이 됐던 인물들은 뭐 보임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보임이 좀 해제되거나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사실상의 영전으로 봅니다. 이 손준성 검사가 서울 고검 송무부장 자리로 갔습니다. 고금이요? 예, 서울 고검. 네. 발음 잘못됐나요? 네. 송무부장인데 아니 뭐 송무부장이면 그다지 뭐 별 새로울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위치가 검사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영전했다 이런 네. 평가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또 하나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서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인물이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인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왔다 그러면 중앙지검은 지검 중에서는 어뜸이잖아요. 더 잘됐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에 현직 검사들이 한 2,300명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한 2천 명 네. 정도 됩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지금 검찰총장이 공서가 아닙니까? 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인사 막 이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 인사가 어디까지 났냐면 이 존재하지도 않는 검찰총장의 대변인까지 인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총장 대변인까지 생겼다고요? 네, 이번에? 검찰총장이 없는데 이 네. 검찰총장의 대변인도 임명이 된 셈인데요. 물론 이제 뭐 법적으로는 이 검사 인사가 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과거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했을 때 이 검찰 내부의 반발이 극심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한동훈 장관 인사에서는 지금 검찰 내부가 조용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뭐 한동훈 장관이 너무 광범위한 인사를 해서 검찰총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왜? 안 그래도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이 최근에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인사 검증 그 수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총장을 하겠다는 후보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변인까지 임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한동훈 장관의 허수아비 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이 검찰총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더 없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른바 뭐 검찰총장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인식하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위가 워낙 막강하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현 정권의 2인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누가 가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 보면 2020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전 부하가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검찰총장이 나올 수 있을까? 워낙 막강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검찰총장이 되지 않겠나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네. 누구 성대모사를 한 거죠? 조금 전에? 요즘 그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누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예, 예. 네네. 자, 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그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이 점입 가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제 임명될지 모르는 검찰총장은 필연적으로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영 이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한마디 했는데요.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 말대로라면 이 명백한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말이죠. 그럼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실질적인 2인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또 또 검찰총장 출신이 아닌 바로 직진 이 법무부 장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사단 이야기도 나오면서 검찰공화국 아니냐 이런 인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중에는 검사 없어요? 나와야 되겠죠. 자, 들으시다가 청취자께서 의견을 늘 주셨습니다. 구내 식당 아줌마도 검사로 해라. 네. 바지 총장인가요? 장제원 의원님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여론을 따갑게 받아들이세요. 문자 주셨고 배 수장님한테 항의 문자 왔어요. 네. 배 수장님한테 강력히 항의합니다. 네. 배 수장님 왜 그렇게 잘생겼고 멋지게 생겼어요? 아이고, 네. 밖에서 이 문자를 소개해드려 하나 정말 고민을 했다는데 예. 청취자가 보내셔갖고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예.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네, 대야당 투쟁 나선 한동훈 장관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 법무부하고 검찰이 공동으로 그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 올해 4월 30일 그리고 5월 3일에 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의 이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대검찰청의 검사 5명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요. 어려운데요. 뭐예요? 좀 쉽게 좀 설명 어렵게 좀 생각하실 해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권한쟁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의 권한.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헌법에는 그러니까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는 것인데 헌법에는 검사가 수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검사는 수사권이 있다. 이 그러니까 권한을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좀 심판을 해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걸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9월 10일 날 이제 이 법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이 이제 적용되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권한 쟁의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면 효력 정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낸 권한 쟁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정상이죠. 한동훈 장관은 정작 요거 내놓고서 미국 갔어요? 네,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다음 달 7일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뉴욕 그리고 워싱턴 DC 등을 돌면서 이 미국 법무부 그리고 FBI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FBI 관계자들을 만나는 이유는 이 법무부가 이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 네.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FBI
어디 워싱턴 D.C.에 있어요? DC, FBI? 워싱턴 D.C.에 있을 겁니다. 네, 안 가봤어요? 못 가봤죠. 네. 미국 유학 갔다 제가 왔잖아요. 뭐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아니 죄를 지은 것도 견학 갔다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안 갔다 왔어요? 안 갔어요. 근처에도 가면 안 되죠. 왜요? 왜냐면 저는 무고한 사람이니까. 아 그래요? 네. 무고한 게 아니고 무겁죠. 예, 사람이.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관련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목소리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서 일어난 결정 사항에 대한 위헌 심판 소송을 걸었다. 어이가 없습니다.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 분립, 삼권의 시대를 넘어서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권 분립의 시대가 왔다.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이 위헌 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장관 정신 차리세요. 네, 우상호 위원장이 네. 한동훈 장관 정신 차려라. 어이가 없다. 이 사건 분립이다. 그렇죠.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사건 분립이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 위세가 대단하다. 강하게 정신 차려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있네요. 오늘 뭐 작심 발언을 했고 또 어이없다. 정신 차리세요. 법무부는 권력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장제원 논란에도 그러다가 몰락해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성상 기자.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관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뭐 이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이 권한쟁의 심판 사례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사 속에서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없다, 유사한 선례가 없다라는 점이 좀 예측이 어렵게 하는데 다만 좀 법무부에는 오히려 그 점이 또 부담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결국 이제 선례가 적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판단과 재량이 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예. 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면은 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이제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9명 중에 6명이 네. 그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관의 이제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뭐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래도 9명 중에 6명이나 되니까요. 좀 아무래도 이제 과반이면 5명이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뭐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혹시 전망되진 않습니까? 이 시점도 좀 알 수가 없는 게요. 이 헌법재판소가 그냥 단순히 이제 권한쟁의 심판만 할지 아니면 이 법률 자체의 위헌성도 따져볼지 이것도 지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시점은 좀 먼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 소장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국회는입니다. 국회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구성을 못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어제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서겠다 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사흘 뒤인 7월 3일 이틀 뒤죠. 이틀 뒤인 7월 1일부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본회의를 열게 되면은 이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장 단부터 선출하는 식으로 단독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민주당은 하겠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왜 혼자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입법 독주다 이렇게 또 권성동 원내대표 또 국민의힘에서 또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면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게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민생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야가. 네. 근데 여당의 협상 카운터파트인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필리핀. 네. 네. 필리핀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어제 왜 갔습니다. 갔어요?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요. 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러 거기도 갔습니다. 대통령 새로 뽑았나 보죠. 특사로 네, 그러는데. 대통령이 특사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나요? 뭐 다른 의원들도 가긴 갔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를 이제 그 특사단의 대표로 임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국을 했고 필리핀에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면은 7월 2일에나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네요. 네, 또 주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이번 주가 협상 기한이 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7월 1일이면
민주당에서 소집한 국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임시국회. 네. 임시국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금요일 날 열린다는 거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토요일 날 온다는 거고. 7월 2일. 네. 그러면 뭐 단독으로 민주당이 국회를 여는 과정으로 이럴 가겠네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임시국회가 시작은 되겠지만 일단 상대 이제 원내대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임시국회는 시작은 해놓고 이제 네. 본회의 개최 같은 경우에는 좀 시점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제 홍영표 의원이 당대표 나 안 나간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압박입니다. 하나는 압박은 뭐냐면 누구에 대한 압박이에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이죠. 나도 안 나가니까 나가지 맙시다. 그게 당의 쇄신을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압박이고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 나가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명분을 세우면서 전당대회는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재성 전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출마 100% 할 듯 네. 7월 첫째 주에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고.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네. 최재성 의원 그 목소리가 준비돼 있답니다. 일단 요 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특히 이제 친문이라고 불리우는 의원들이 이제 출마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출마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안 하니까 누구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온당치 않은 거라고 봅니다. 네. 어차피 부담을 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대표라는 민주당의 이제 총선 지도부의 이제 대표인데 그 중요한 당대표 자리를 그러면 무혈 입성을 네.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거는 아마 7월 초에 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7월 초에. 네. 7월 초라면 뭐 다음 주 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지만 그 오늘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에서 순방 핵심 일정 진행 어떻게 됩니까? 네, 뭐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으로 첫 공식 일정 시작했고요. 그건 어제 했고요. 네, 나토 사무총장도 면담을 했고 나토 사무총장 면담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하려다 못한 걸로 돼 있지 않나요? 아, 네네. 어제는 나토 미뤄졌습니다. 사무총장은 미뤄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인 국왕이 주최했던 갈라만찬에 그건 어제 참석을 저녁에 했었고, 했던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여러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배 수장님, 중국이 우리나라의 나토 정상회 참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회 국정원장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게 나토 정상이라는 게 반러시아 반중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가지 마. 이게 이제 중국의 또 반발 네. 의견이죠. 중국에서 우리말로 한 건 아니죠? 아니죠. 자, 청취자 의견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만 없지 군부 아니어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인선도 안 하면서 인사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두 분 한 줄 평하겠습니다. 검찰 인사,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여러 논란을 뒤로하고 FBI 견학하러 간 한동훈 장관한테 한마디 하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FBI 가기 전에 검찰총장 임명은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좋다. 큰일 났다. 네. 이어서 정상환 기자 해주세요. 3, 2, 1. 장관인지 민정수석인지 검찰총장인지 정체성부터 명확하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거 뭐 한동훈 법무장관 목소리인가요? 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